이번 거는 제목이 괜찮은 사람이야. 오, 강화길 씨의 소설이야.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예님 이분은 같은 사람인가 보다. 여자야. 86년생이고 오늘 읽어줄 거는 호수.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오, 뭐지?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민영이라는 애가 친구야. 그리고 나는 진영이야. 근데 민영이는 지금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3주가 넘었어, 그 상태로. 근데 민영이가 발견된 장소는 어떤 호숫가야. 그리고 민영이의 남자친구랑 나인 진영이랑 호수에 나와봤어.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근데 나는 그를 되게 불편해하는 상태야. 왜냐면 그가 되게 덩치가 크고 키도 큰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야. 자상하고 능력 있고 막 되게 사회적으로도 괜찮아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그한테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풍겨. 뭔가 여차하면은 여자한테 대해서, 자기한테 대해서 그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를 순간순간 풍겨. 그리고 나는 그와 동행하면서 민영이한테도 그랬을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지금은 이 호수라는 곳에 그가 부탁해가지고 나온 거야. 거기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근데 막 그런 후회도 약간씩 들어. 왜 내가 위험하게 이 남자랑 단둘이서 여기까지 왔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 그리고 막 그를 지금 뒤따라서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차를 멀리 세워놓고 걸어가고 있거든. 근데 그는 되게 익숙한 곳인 것처럼 거길 너무 척척 잘 찾아가고 있어. 그래서 막 약간 의심도 들어. 혹시 저 사람이? 막 그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그가 자꾸 나인 진영이한테 물어봐. 민영이가 나랑 사고 전날에 만났거든. 그날 대화 중에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 없냐 막 이런 걸 자꾸 물어봐. 근데 물어보는 게 내용이 조금 이상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더 의심이 가는 거지. 근데 민영이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에 그는 자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 왜냐면 그는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래서 민영이한테는 자고 일어나서 연락하겠다고 문자만 보내고는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날 경찰에 전화를 받고 일어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민영이가 대신에 의식을 잃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전해 들었대. 민영이가 호수에 두고 왔어, 호수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호수에.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 쓰이니까 민영의 가족들은 매일 그 호수에 가서 그 무언가를 찾아봤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잠수부도 고용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대화 속에 나랑 한 대화 속에 그 무언가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캐묻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낌새는 없었냐고 막 물어봐. 그래서 여태까지 몇 번이나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 남자가 무서워서 나는 거절을 했었고, 근데 한 번은 그 남자가 나한테 뭔가를 찾았다고 하면서 전화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계속 얼버무려. 그래서 뭐 장돌이 같다고 했다거나 아니요 머리핀처럼 생겼다고 했다거나 막 말도 이상해. 뭐야, 이상해. 그래서 얘가 그럼 한번 가지고 와보실래요? 이랬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한번 나와달라는 거야, 호수에. 야, 뭐야, 위험해.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생각을 먹고선 여기 오기로 했어. 그래서 왔어. 근데 지금 걸어가면서도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 남자가 전날 다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나는 예전에 민영한테 들은 얘기가 조금 있긴 있어. 예전에 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민영은 분명 무서워했다. 처음에는 버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그때 우리는 카페에 있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민영이 말했다. 요즘 뭔가 무서워. 뭐?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민영의 말에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반문에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유리컵을 손으로 살며시 쥐었다 놓기만 반복했다. 컵에 맺힌 물방울이 민영의 손끝을 적셨다.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느낌이야? 그때 민영의 어깨에서 가디건이 흘러내렸다. 민영은 팔뚝 아래로 떨어지는 가디건을 끌어올렸다. 날이 덥다면서 차가운 음료까지 주문해놓고 왜 가디건을 입고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나는 민영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기다리는 중이었다. 민영은 솔직한 친구였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영이 말이 없어도 한참 동안 그냥 기다렸다. 그랬어? 근데 버스 얘기는 뭐냐면 그날 버스를 민영이가 타고 올 때 어떤 막 이상한 폭력적인 남자를 봤다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얘는 민영이가 말하는 무언가 무섭다는 게 그냥 그 버스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막 그런 거를 생각해. 막 그런 이제 버스 얘기를 하고 나서 민영이가 막 이런 얘기를 해. 너도 내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민영아 뭐가 무섭다는 거야? 버스? 막 이랬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해. 근데 가디건이 흘러내렸는데 그때 멍자국을 발견해서 팔에서. 와, 심장이 그래서 찰컥하네. 내가 물어보자 민영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냥 오다 가다 어딘가에 찌은 것 같다고 했다. 모르겠어. 그냥 실수였던 것 같아. 실수로 다쳤다는 건가? 아니면 다치게 된 일이 실수였다는 건가? 무언가 이상했다. 민영이 대충 넘어가려 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재차 따져 묻기도 전에 민영이 먼저 다른 말을 꺼냈다. 너는 별일 없지? 응, 없어. 뭐야, 또 거짓말하네. 그러고서 민영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가 이야기할 다른 날이 금세 다시 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었고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걷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그 사람과 걷고 있는 거지. 나는 그의 얼굴을 살짝 올려다봤다. 조금 전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그와 같이 걸어가기 싫었다. 나는 혼자 빠르게 걸었다. 그가 뒤처졌다. 문득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나보다 앞세워 걸었어야 했다. 그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내가 그걸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나무다리가 저 앞에 있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앞으로 걸었다. 그렇게 다리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그가 등 뒤에서 내 팔뚝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머리 위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씨, 내가 계속 부르잖아요. 안 들려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밀쳤다. 그러자 그가 더 거칠게 내 팔을 움켜쥐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팔뚝을 세게 눌렀다. 살이 동그랗게 눌리면서 엄청나게 아팠다.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그가 화들짝 놀라며 내게서 손을 뗐다.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다는 듯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빠르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보였다. 등에 소름이 돋았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진영씨.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내가 그에게 위협을 줘서 물러선다는 태도였다. 기가 막혔다. 그가 또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경솔했어요. 그는 나를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 빨리 걸어가서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억울해하며 말했다. 몇 번이나 진영 씨를 불렀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서 나를 멈춰 세운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세게 움켜쥐고 말았다고 했다.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부르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나를 정말로 불렀는지 의심스러웠다. 그가 간곡한 말투로 다시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랬어. 아이씨, 말이 되나. 막 그래서 또 어.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한테 물은 거야. 신경질적으로 물었어.
민영이한테도 그랬어요? 뭘요? 그가 무슨 소리냐는 듯 반문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물었다. 이렇게 무섭게 했냐고요. 그가 당황해하는 얼굴로 나를 봤다. 그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나를 불편하게 했던 분위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익히 내가 봐왔던 얼굴이었다. 친구들이 민영을 부러워하게 했던, 엄마가 걱정을 덜게 만들었던 좋은 남자.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의 얼굴.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고통에 찬 표정. 민영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절망한 것 같았다. 그렇게 보였다. 내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민영이가? 그가 물었다. 당당한 눈길을 마주하자 다시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몰라요. 나는 대답했다. 민영은 말했었다. 모르겠어. 그건 내 말버릇이기도 했다. 속내를 털어놓을 자신이 없을 때 상대의 눈을 피하며 얼버무리는 습관. 민영은 그걸 잘 알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민영에게 끝까지 모른다고 했다. 25살 여름, 사귀던 남자가 내 목을 졸랐을 때, 목에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민영에게 모른다고 말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전 남자친구가 작년 여름부터 자꾸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했어. 근데 나는 답장을 계속 안 했고 그가 자꾸 연락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대답을 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거절했는데 계속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잖아.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가 나한테 한 일이 어쩌다가 했던 실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미안해져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때도 그 호수였어. 그래서 그때 그는 사과했었어. 그래서 그한테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막 그가 너를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막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거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 그 뒤에 내가 장난을 받아주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좀 읽어줄게. 그제야 나는 그가 취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이 굳어버렸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가 손등으로 내 볼을 툭툭 쳤다. 장난이잖아. 장난도 못 받아줘?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 이후에도 가만히 있었다. 습관이었다. 그때도 그렇게 맞은 거야 또. 짜증나. 그러고선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그 남자가 뭐 막 얘기하다가 막 만약에 혹시 진짜 무서우면은 뭐 막대기라도 들고 따라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운 거야. 막대기. 그랬더니 막 또 진짜 주웠네요 막 이러면서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스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 진짜 권력은 몰라요. 그리고 해프닝 하나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 도착했지. 다음에 이어서 할까? 이 편으로? 그래. 내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네. 그 막대기를 주워도 된다 그랬더니 내가 진짜 주웠잖아. 그래서 맞아. 진짜 주웠네요 그랬잖아. 되게 섭섭하면서도. 그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약간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우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이곳은 그에게 특별한 장소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민영이 발견된 곳, 그녀가 누워있던 곳, 의식을 잃은 곳. 그런 그녀를 짓밟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다시 막대기를 꼭 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내가 이걸 들고 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마 그가 더 잘할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그래, 그 여자처럼. 밤이었다. 여자는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걸 느꼈다. 남자였다. 여자는 걸음을 빨리 했다.
남자의 걸음도 함께 빨라졌다. 10걸음 너머의 그녀의 아파트가 보였다. 그녀는 뛰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재빨리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때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핸드폰 키패드로 112를 눌렀다. 손이 떨렸다. 남자가 말했다. 저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술집에서부터 따라왔다고 말했다. 중간에 말을 걸 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남자가 말했다. 그녀의 집은 15층이었고 이제 겨우 5층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남자는 키가 크진 않았지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팔뚝이 무척 굵었다.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말했다. 남자가 씩 웃으며 들고 있던 핸드폰에 숫자를 입력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금 뜨는 번호가 제 번호예요. 남자가 말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멍청한 여자들에 대해 들어왔다. 마음을 함부로 주는 여자들, 쉽게 승낙하는 여자들,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여자들. 그녀는 위험한 남자들보다 멍청한 여자들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들어왔다. 쉽게 보이면 안 돼. 그건 네 값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이제 13층이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남자가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여자는 서둘러 내렸다. 남자는 따라 내리지 않았다. 마치 그게 굉장히 신사적인 태도라는 듯이. 예의를 아는 남자라는 걸 보여준다는 듯 그녀에게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락할 테니 꼭 받아달라고 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최대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따뜻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팔을 뻗었고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다.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야! 집안에서는 띵동 하는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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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이게 되게 너무 공감 가가지고 넣어놨고. 와, 나 지금 들으면서 욕하면서 들었어. 알지, 정말. 말하는 것마다, 어. 아니지, 무슨 먼 끼. 근데 실제로 이거 되게 흔한 일이잖아. 남자는 그니까. 자기가 호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 근데 그거 하면, 이거 범죄야, 이 병. 아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현재로 돌아왔어. 물가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그 물건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저 앞쪽에서 그가 호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뛰어갔어.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 여기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그가 물속에 양팔을 넣은 채로 내게 외쳤다. 그러면서 뭔가 막 들어올리려는 신용을 하면서 혼자서는 못하겠대. 바닥에 꽉 박혀있다 그래. 근데 나는 그걸 봤는데 무서운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는 흥분한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물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막 그거를 듣지도 않고 막 아예 물속에 고개를 쳐박는 거야. 자기가 막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집에다가 막 전화도 걸고 민영이 엄마한테도 전화를 걸고 막 소리치면서 그가 뭔가를 찾았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막 그랬어. 근데 그가 나오지 않는 거야. 물속에서. 자, 여기 또 읽어줄게. 긴박한 곳이야. 이한 씨? 긴박. 나는 그를 계속 불렀지만 물 위는 잔잔했다. 나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거지?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 의지로 판단하고 싶었다. 상황에 휩쓸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그는 물 속에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혹시 하는 생각으로 들고 온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쥐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금세 물이 허리까지 와닿았다. 여름이었지만 호수의 물은 차디찼다. 축축하고 지저분한 촉감이 다리를 휘감아왔다. 바닥은 온통 돌덩이였는데 미끄러웠다. 걸을 때마다 나는 휘청거렸다. 역겨운 냄새가 머리카락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를 불렀다. 조용했다. 수면이 잔잔해진 때 그가 물속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가 후아후아 숨을 몰아내쉬었다. 나보다 2배는 거대한 남자가 온몸이 젖은 채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돌아가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바로 밑이에요. 네? 내가 서 있는 곳 아래에 물건이 있다고 했다. 그가 나에게 물 밑을 더듬어 보라고 했다. 팔이 닿을 것 같지 않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수면 가까운 곳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강요하듯 말했다. 어서 만져봐요. 나는 싫었다.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에게 연락했다고. 나는 나가서 기다릴 테니 이한 씨도 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몸을 돌리는 순간 그가 내 손에 들린 나무 막대기를 덥석 쥐고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잡아당겼다. 내 손도 딸려 들어갔다.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려는데 막대기 끝에 딱딱한 게 닿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모르게 막대기를 놓쳤다. 손바닥을 펼쳤다. 그리고 몸을 조금 숙였다. 그곳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딱딱하고 단단한 길고 얇은 물건이 바닥에 있었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도 들었다. 뭔지 알 것 같기도 했고 전혀 감이 오지 않기도 했다. 저녁이었다. 사위는 어둑어둑했고 원래 불투명했던 호수의 색은 더 짙어져 있었다. 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궁금했다. 그러나 물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진영 씨. 나는 손으로 물건을 계속 더듬으며 대답했다. 네? 그가 말했다. 인영이가 정말로 나 무섭다고 했어요? 그 순간 수면이 흔들렸다. 발이 돌덩이 위에서 미끄러졌고 나는 중심을 잃었다. 이렇게 물에 빠져버렸어. 근데 이때 수면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 애매한 표현이 그가 그때 잡아 당긴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혼자서 미끄러진 건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그런 묘한 분위기의 말과 함께 얘가 물에 빠졌어. 그래서 막 물속에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었어. 막 물 먹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직전이야, 마지막 장면. 그러다가 손에 딱딱한 그것을 딱 잡았어. 그 순간 그가 나에게 말했어, 이렇게. 내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태까지 그 여자들이 의문을 품어왔던 생각이었는데 딱 그 남자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결심이 섰어. 나는 천천히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났거든. 묘하게 끝났어. 그래서 그 모든 폭력적인 여태까지 자기와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겪어왔을 그런 폭력의 상황들과 그리고 지금의 그 이상한 분위기가 겹쳐지면서 이게 지금 뭘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 좋았어. 끝날 때쯤.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것들도 잘 재밌게 봤었어. 나중에 직접 듣고 싶네요.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